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준비한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격 준비! 오늘 처형식의 집행조장인 명철의 목소리가 겨울 아침 공기를 갈랐어요. 오전 8시 함경북도 어느 군청 앞 공터였습니다.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처형 현장을 둘러싸고 있었죠. 아이들까지 끌려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명철은 군관으로서 이미 여러 번 집행 임무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이젠 기계처럼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감정을 죽이는 게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요. 최후 진술 기회를 주겠다. 보위부 지도원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진 상태였죠. 피로 얼룩진 누더기 옷, 부어오른 얼굴, 깨진 치아. 그런데도 여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명철은 규정대로 죄수의 신원을 최종 확인하러 앞으로 걸어갔어요. 군화 소리가 서리 내린 땅 위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김장 배추 썩는 냄새와 인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명철은 여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여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명철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였죠. 하지만 여인은 들었어요. 그 피투성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아, 내 새끼.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어요. 보위부원이 달려들려 했지만 명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인은 속옷 안쪽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뭉치를 꺼냈어요. 고문 중에도 필사적으로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엄마가 돌아왔다. 달러지폐 뭉치였어요. 피와 땀으로 얼룩진 여인의 10년을 담은 돈이었습니다. 명철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군복 입은 군관이 처형장 한가운데서 총살 죄수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집행조장 동무! 무엇하는가? 보위부 지도원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명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갈고 닦은 토끼와 원한이 이제는 다른 방향을 향했어요. 살려야 한다. 이번엔 내가 엄마를 구해야 한다. 이 여자를 지금 쏘면 안 됩니다. 명철의 외침이 처형장을 가르며 그 순간부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늦가을 함경북도 청산군 골짜기 마을이었습니다. 엄마, 춥다. 8살 명철이가 헌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작은 몸에서 불덩이처럼 열이 올랐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본 어머니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철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약 구해올게. 순이는 아들의 축축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방 안엔 불 뗄 나무도 없었어요. 아궁이에서 마지막 남은 옥수수대를 태웠지만 금방 꺼져버렸죠.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얼렸습니다. 순이는 빈 쌀독을 뒤적였어요. 바닥에 붙은 쌀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물독도 비었고 장독대는 텅 비었어요. 남편은 3년 전 탄광사고로 죽었고 시어머니는 작년 겨울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배고파, 엄마. 철아, 엄마가 지금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순이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벅찼으니까요. 배급은 6개월째 끊겼고 장마당에서 장사할 미천도 없었습니다. 순이 동무 또 왔어? 마을 보안원 철수가 눈을 흘겼어요. 아이가 아픕니다. 약 좀 구할 수 없겠습니까? 야, 돈 있어? 없으면 가시오. 철수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이는 무릎이 꺾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닦을 겨를도 없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파.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명철의 이마가 더 뜨거워진 걸 느꼈어요. 아이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이라도 먹여야 하는데
우물까지 가려면 산비탈을 30분 걸어야 했어요. 철아, 엄마 금방 올게. 물 길어 올게. 엄마, 가지마. 명철의 작은 손이 순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가 꼭 돌아온다 약속한다. 그날 밤 순이는 우물가에서 마을 브로커 석범을 만났습니다. 순이 동무, 안색이 왜 그러시오? 아이가 아픈데 약이 없습니다. 석범은 담배를 피우며 순이를 후벼봤어요. 40이 넘었지만 아직 얼굴에 살이 붙어 있는 게 밀수로 먹고 사는 게 분명했습니다. 약값은 있소? 없습니다. 하지만 뭐든 하겠습니다. 일자리만 있으면. 석범이 씩 웃었어요. 일자리? 여기 무슨 일자리가 있소? 하지만 돈 벌 방법은 있지. 무슨 방법입니까? 중국에 가는 거요. 중국 시골에 일손 부족한 집이 많소. 거기 가서 일하면 돈 벌 수 있소. 순이는 석범의 눈빛을 읽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조선돈 5만 원 주겠소. 그리고 매달 중국돈 1,000원씩 보내주고. 5만 원이면 해열제와 항생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쌀도 10kg는 살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석범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탈북하다 잡히면 아이도 연좌제로 끌려가오. 그냥 조용히 떠나시오. 순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작별도 못한다니. 하지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8살 아이가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압록강 하류 갈대밭에서 만나시오. 늦으면 기회 없으노. 그날 밤 순이는 돈을 받아 약을 구했습니다. 암시장 구석에서 중국산 해열제 한 통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명철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약이다. 이거 먹으면 나아. 쓰다.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열 내려간다. 순이는 밤새 아들 곁을 지켰어요. 명철의 열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새벽 3시 순이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 오동통한 뺨, 긴 속눈썹.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철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꼭 돈 많이 벌어서 너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요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어요. 순이는 아들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사랑한다, 내 새끼. 문을 열고 나가는 순이의 뒷모습을 사실 명철은 보고 있었어요. 열에 시달리다 깨어난 아이는 엄마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엄마, 어디 가?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몸을 일으킬 힘도 없었습니다. 명철은 그렇게 엄마가 떠나는 걸 막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웃 할머니가 명철을 발견했습니다. 애가 혼자 있네. 순이는 어디 갔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탈북했나 보지 뭐. 자식 버리고 도망간 거야. 에이, 그럴 사람 아닌데. 요즘 세상에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여자들 한둘인가? 명철은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8살 아이의 귀에 그 말들이 모처럼 박혔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 나 때문에 힘들어서 도망간 거다. 나는 엄마한테 짐이었구나. 명철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를 악물었어요. 배가 고파도 울지 않았고 맞아도 울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뎌냈어요. 철이 불쌍하다. 엄마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울까? 불쌍하다는 말이 칼처럼 찔렀습니다. 명철은 결심했어요. 강해지자. 아무한테도 불쌍한 소리 듣지 말자.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자. 명철은 마을 고아들을 모아 주먹으로 서열을 정했어요. 10살 때는 동네 불량배들도 명철을 피했습니다. 12살 때는 체육 선생이 명철을 눈여겨봤어요. 너 군대 가서 군관해라. 체력도 좋고 머리도 되는데 썩히지 마라. 군관이 되면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배도 굶지 않고 권력도 생기죠.
명철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15살, 명철은 청년 영웅 군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이었지만 명철은 버텼어요. 남들이 쓰러질 때도 명철은 일어났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독한가? 교관이 물었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남으려나? 복수하려고 그럽니다. 누구한테? 저를 버린 사람한테. 교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연을 가진 청년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23살, 명철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25살에 중위가 됐고 28살에 대위가 됐어요. 빠른 진급이었죠. 명철은 상급자들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탈북자 체포 임무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명철 동무는 확실히 일을 하는군. 보위부 지도원들이 명철을 인정했습니다. 명철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명령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됐죠. 어느 날 명철은 처형 집행조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다. 명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었어요. 첫 번째 집행 임무는 떨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손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명철은 이제 28살의 대위였어요. 군관으로서 괜찮은 위치였고 결혼 제안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철은 거절했어요. 왜 결혼 안 하나?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슨 일?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명철은 틈날 때마다 중국 쪽 정보를 모았어요. 탈북 여성들 명단, 인신매매 경로, 브로커 네트워크. 언젠가 엄마를 찾아서 왜 자기를 버렸는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가 없었으면 엄마 인생이 나았을까요? 왜 나를 낳았어요? 하지만 그 질문을 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엄마 소식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처형장에서 명철은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집행조장 동무, 대체 무슨 짓인가? 보위부 지도원 창식이 명철의 어깨를 잡아챘어요. 하지만 명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어머니 순이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순이는 피투성이가 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철아 많이 컸구나. 군복도 입고. 엄마, 왜 돌아왔어요? 명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총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창식이 둘 사이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추태냐? 당장 정신 차려. 주변의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구경 나온 주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철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어요.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둘 다 죽습니다. 명철은 창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도원 동무, 이 여자를 지금 처형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이미 당에서 결정된 사항이야. 이 여자가 가진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군관으로서 10년 동안 익힌 연기였습니다. 무슨 정보? 남조선 정보부와의 연락책입니다. 품속에서 발견된 달러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직 연락책이 누군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창식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건 조사 끝난 거야. 더 캘 게 없어. 지도원 동무는 6개월 전에 부임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지역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명철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이 여자 10년 전에 사라진 순이입니다. 당시 이 마을에 남조선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격했어요. 이 여자가 그 조직의 핵심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창식은 흔들렸습니다. 간첩 조직을 적발하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내 말은? 보위부 중앙에 직접 보고하고 추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죽이면 정보가 영원히 묻힙니다. 창식이 망설였어요.
옆에 있던 보이부 부지도원 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집행조장 동무 말도 일리 있습니다. 만약 정말 조직이 있다면 닥쳐. 내가 판단할 일이야. 창식은 화를 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명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압송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아니까 어떻게 신문해야 할지 압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중앙보위부에 전화 한 통 하시죠. 간첩 조직 정보를 놓쳤다고 나중에 문책 받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명철의 말에 창식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북한 사회에서 문책은 곧 숙청이었습니다.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가죠.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창식이 명철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자백을 받아내. 만약 아무 정보도 없으면 너도 같이 책임진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명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를 국경 너머로 빼돌릴 시간이었죠. 병사들, 죄수를 차에 태워라. 명철이 명령하자 부하 2명이 순이를 끌어일으켰어요. 순이는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병사들이 양쪽에서 부축해 지프차로 끌고 갔습니다. 명철은 창식에게 경례했어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성과내라. 안 그러면 너도 끝이야. 명철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순이가 뒷좌석에 누워 있었어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명철은 시동을 걸며 룸미러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철아, 미안하다. 말씀하지 마세요. 힘 빼십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흙먼지가 뒤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명철은 보이부 청사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동무, 어디 갑니까? 조수석에 탄 젊은 병사 성호가 물었습니다. 우회로로 간다. 주민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이쪽은 명령이다. 입 다물어. 성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명철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돌부리에 부딪힐 때마다 차체가 흔들렸고 뒷좌석에서 순이의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명철은 인적이 드문 숲속길에 차를 세웠어요. 동무, 왜 여기서 섭니까? 내려. 예, 내리라니까. 명철이 권총을 꺼내 성호에게 겨눴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위 동무, 무슨 짓입니까? 내려서 군복 벗어. 예, 왜요? 묻지 말고 벗어.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을 벗었어요. 명철은 성호를 나무에 묶고 재갈을 물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알 거야. 여기서 본 건 아무것도 포고하지 마. 내 식구들 생각해서라도.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에 공포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았으니까요. 명철은 차에 돌아와 순이를 앞좌석으로 옮겼어요. 순이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철아,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말씀 마시고 힘 아끼세요. 명철은 차를 몰아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이 길은 명철만 아는 비밀 루트였어요. 어렸을 때 산나물 캐러 다니며 발견한 길이었죠. 국경 철책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차는 울퉁불퉁한 길을 힘겹게 올라갔어요. 나무가지가 차체를 긁었고 바퀴가 지늘게 빠질 뻔했습니다. 명철은 이를 악물고 핸들을 꺾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명철은 작은 폐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옛날 산지기가 살던 집이었는데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명철은 순이를 조심스럽게 아나집 안으로 옮겼어요. 먼지 쌓인 마루에 누이고 비상약품 가방을 꺼냈습니다. 군대에서 항상 휴대하던 구급 상자였죠. 엄마, 아픈데 말씀하세요. 철아,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어디 다쳤어요? 명철은 어머니의 상처를 살폈어요.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진 것 같았고
왼쪽 다리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 새끼들이. 명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화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명철은 소독약을 상처에 바르고 붕대를 감았어요. 엄마, 진통제 드릴게요. 철아, 너 어떻게 이렇게 컸니?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엄마 1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중국에 있었다. 왜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왜 그냥 사라지신 거예요? 명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어요. 그 꼬깃꼬깃한 달러 뭉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거 10년 동안 모은 거다. 너 데리고 나가려고. 명철은 그 돈을 받아들었어요. 피와 땀으로 얼룩진 지폐들이었습니다. 몇 장은 찢어져 있었고 몇 장은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10년이다. 10년. 중국에서 노예처럼 살았어.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 보였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라는 듯 계속했어요. 너 약값이 필요해서 브로커와 거래를 했어. 중국 늙은 놈한테 팔려갈 수밖에 없었어. 엄마, 그놈이 날 소처럼 부렸어. 아침부터 밤까지 밭 갈고 돼지치고 밥도 제대로 안 줬지.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도망칠 기회는 있었어. 다른 탈북 여자들은 한국 가는 브로커 만났거든. 그럼 왜 안 가셨어요? 우리 아들 데려가려고, 같이 가려고. 순이가 명철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한국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어. 우리 아들 데려올 비용을 마련하는데 10년이 걸렸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명철이 어머니 앞에서 무너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원망했어요. 미안하다,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잠시 후 명철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여기 계세요. 제가 국경 루트 확인하고 올게요. 철아, 너 어떡하려고. 엄마를 한국으로 데려갈 겁니다. 안 돼, 너 잡히면. 괜찮아요. 제가 다 계획했어요. 명철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안심시켜야 했죠. 엄마, 제가 군관이잖아요. 국경 경비 배치도 다 알고 순찰 시간도 합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10년 동안 저 하나 살리려고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티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엄마를 살릴 차례예요. 명철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금방 올게요. 여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명철은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6시쯤 됐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움직이기 좋을 거예요. 명철은 국경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철책이 보였어요. 높이 3m쯤 되는 철조망이었습니다. 전기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감시탑이 500m마다 세워져 있었죠. 명철은 망원경으로 감시탑을 확인했어요. 병사 2명이 교대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찰조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돌았어요. 다음 순찰이 8시다. 그 사이에 넘어가야 해. 명철은 철책 아래쪽을 살폈습니다. 여름 장마 때 물이 흘러 땅이 패인 곳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기어가면 철책 밑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능하다. 명철이 폐가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거기 누구냐? 명철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순찰조였어요. 예정보다 일찍 나타난 겁니다. 이상한데. 분명 여기서 소리 들었는데. 동물 아니겠어? 확인해보자. 두 병사가 총을 들고 명철이 숨은 쪽으로 다가왔어요. 명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10발자국, 5발자국, 3발자국. 병사 하나가 명철이 숨은 나무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명철은 권총 안전장치를 풀었어요. 어쩔 수 없으면 쏴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야, 거기 뭐하냐?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시탑 병사였어요. 확인 중입니다. 확인할 거 없어. 얼른 돌아와. 지금 비상 연락 왔어. 무슨 연락입니까? 탈주 죄수 잡으라고. 보위부에서 총동원 명령 떨어졌어. 명철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벌써 알아챈 겁니다. 탈주 죄수요? 응. 대위급 군관이 죄수 데리고 도망갔대. 지금 전 부대 수색 중이야. 대위가 죄수를 데리고 도망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니? 그러게 빨리 가자. 우리도 수색 나가야 해. 두 병사가 서둘러 떠났어요. 명철은 나무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명철은 폐가로 뛰어갔어요. 어머니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지금 가야 해요. 무슨 일이냐? 추격조가 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명철은 어머니를 업었어요. 순이는 신음을 참으며 명철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철아 너무 무겁지? 괜찮아요. 엄마는 깃털처럼 가벼워요. 사실 순이는 정말 가벼웠어요. 40kg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명철의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명철은 어머니를 업고 숲속을 달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초승달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철책이 가까워졌어요. 명철은 감시탑 불빛을 피해 움직였습니다. 아까 확인했던 그 구멍, 장마에 패인 곳까지 왔어요. 엄마, 여기서 기어가야 해요. 힘들겠지만 참으세요. 알았다. 명철은 먼저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갔습니다. 철책 아래 틈이 보였어요. 삽으로 파면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명철은 군용 삽을 꺼내 조용히 땅을 팠어요. 흙이 부드러워 금방 팔 수 있었습니다. 5분쯤 파자 사람이 지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어요. 엄마, 이리 오세요. 순이가 기어왔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왔어요. 신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넘어가서 엄마 당기게요. 명철이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철책 밑을 지나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엄마, 손 주세요. 명철이 손을 내밀었어요. 순이가 명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철은 힘껏 당겼어요. 순이가 신음을 터뜨렸어요. 부러진 갈비뼈가 쓸렸나 봅니다. 조금만 더요. 명철이 더 힘껏 당기자 순이가 철책을 넘어왔어요. 둘은 중국 땅에 쓰러졌습니다. 해냈다. 명철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기서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북한 쪽 감시탑에서 병사가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명철의 옆구리를 스쳤어요. 으윽. 명철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명철은 순이를 번쩍 안아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연달아 울렸어요. 총알이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가 명철의 어깨를 스쳤어요. 피가 터져 나왔지만 명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아, 피가. 괜찮아요. 계속 가야 해요. 명철은 숲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나무들이 총알을 막아줬습니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추격조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쪽으로 갔어. 빨리 쫓아. 북한 병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명철은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옷을 적셨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명철은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철은 개울로 뛰어들었어요. 엄마, 물에 빠질 거예요. 숨 참으세요. 철복. 차가운 물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명철은 물속에서 헤엄쳤어요. 하류 쪽으로 100m쯤 이동한 뒤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이가 떨고 있었어요. 11월 밤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철은 젖은 군복을 벗어 어머니를 감쌌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마을 나와요. 명철은 어머니를 다시 업고 걸었습니다. 추격조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물속으로 들어간 걸 몰랐나 봅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앞에 불빛이 보였어요.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명철은 마을 입구에서 멈췄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명철에겐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중국어도 할 줄 몰랐고 중국 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달러가 전부였죠. 철아, 네, 엄마. 저기 마을 들어가면 왼쪽에 빨간 지붕집이 있어. 빨간 지붕? 거기 조선족 아주머니가 산다. 이름이 옥분이. 내 친구야.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명철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분한테 가라 도와줄 거야. 알겠어요. 명철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왼쪽을 보니 정말 빨간 지붕집이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명철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선말이었습니다. 저 순이. 순이가 소개해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옥분이었어요. 순이가 어떻게? 옥분이 명철 등의 순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상에. 순이야. 너 왜 이 모양이야? 옥분아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어서 들어와. 빨리. 옥분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얼른 누워. 이게 무슨 일이야? 옥분이 순이를 방으로 옮겼어요. 명철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방이었어요. 작은 전기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됐고 너 먼저 앉아. 피 흘리잖아. 옥분이 명철의 어깨를 봤어요. 총 맞았구나. 관통상이네. 다행이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소독해야지. 옥분은 능숙하게 상처를 치료했어요. 탈북자들을 많이 도와준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알아. 하지만 순이는 내 친구야. 10년 전에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순이가 날 많이 도와줬어. 옥분이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왜 다시 북으로 들어갔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아들 데려오려고. 아이고 이 고집쟁이. 옥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잘했어. 아들 찾았잖아. 얼마나 찾고 싶었어. 옥분아 고마워. 됐어, 이제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옥분은 방을 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명철은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수 씨? 나 옥분이에요. 손님 좀 부탁합니다. 급해요. 잠시 대화가 오간 뒤 옥분이 전화를 끊었어요. 내일 아침에 브로커가 온대. 그분이 너희를 한국까지 데려다 줄 거야. 감사합니다. 비용은? 비용은 됐고 순이가 준비한 돈으로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보탤게. 아니, 그럴 순 없습니다. 됐다니까. 순이 친구인데 당연한 거지. 옥분이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따뜻한 죽과 만두였습니다. 먹어. 배고프지? 명철은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죠?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명철은 죽을 떴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이 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도 드세요. 명철이 순이에게 죽을 떠먹였어요. 순이는 몇 숟가락 먹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 안 고파 너 많이 먹어. 엄마 힘내세요.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 한국 가면. 순이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명철은 어머니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북한에 두고 온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료들, 부하들, 지난 10년.
이제 모두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예요. 후회하나? 명철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니, 후회 없어. 엄마를 선택한 거야. 이게 맞아. 다음 날 새벽 차 소리가 들렸어요. 브로커가 도착한 겁니다. 빨리 타. 40대 남자였어요. 얼굴에 상처가 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브로커 영수였죠. 돈은 옥분한테 받았어. 중국 공안 피해서 선양까지 갈 거야.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거지. 비행기요? 응, 가짜 신분증으로. 요즘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안전해. 영수가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여기 숨어. 검문소 지날 때까지. 명철은 어머니를 안고 트렁크에 들어갔어요. 좁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검문이다. 숨소리도 내지 마.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증명서 보여주세요. 중국 공안의 목소리였어요. 여기 있습니다. 뭐 실었어요? 농산물이요. 배추랑 무. 트렁크 열어봐요. 명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찰칵.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응. 공안이 트렁크를 들여다봤어요. 명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순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안은 배추 상자만 보고 트렁크를 닫았어요. 명철과 순이는 배추 상자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됐어요. 가세요. 감사합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명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나와도 돼. 영수가 트렁크를 열어줬어요. 명철은 밖으로 나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휴, 살았네요. 이제 고비는 넘겼어. 선양까지는 안전해.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중국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많은 차들, 화려한 간판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게 다 중국입니까? 그래, 처음 보지? 놀랍지? 네, 신기합니다. 명철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어머니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곧 도착해요. 오후 늦게 차는 선양공항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내려 저기 보이는 여자한테 가. 영수가 한 여자를 가리켰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여성이었습니다. 저분이 공항까지 안내해 줄 거야. 여권이랑 표는 저분이 가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됐어. 조심해서 가. 명철은 어머니를 부축해 그 여자에게 갔어요. 영수 씨가 보냈습니다. 알아요. 따라오세요. 여자는 두 사람을 공항 안으로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명철은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됐어요. 여기 여권이요. 중국 신분증으로 만든 거예요. 이름은 김철호, 리순이로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비행기는 2시간 뒤에 떠요. 저기 대합실에서 기다리세요. 탑승 시간 되면 방송 나와요. 여자가 떠난 뒤 명철은 어머니와 함께 대합실에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엄마, 우리도 곧 저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 꿈만 같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0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2시간이 흘렀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행 탑승객 여러분, 지금 탑승 수속을 시작하겠습니다. 명철은 어머니를 부축해 탑승구로 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죠. 여권 보여주세요. 직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명철은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어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명철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됐습니다. 탑승하세요. 감사합니다. 명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좁은 폭도를 지나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엄마, 창문으로 보세요. 곧 하늘 날아요. 순이가 신기한 듯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갑자기 몸이 붕 떴어요. 우와,
명철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개미처럼 작아졌어요.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올라갔습니다. 철아, 우리 정말 자유야. 순이가 명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명철도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자유예요. 2시간 반 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명철은 어머니를 부축해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순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공항, 친절한 안내원, 한글로 된 표지판들. 엄마, 저기 가야 해요. 명철은 탈북자 신고 창구를 찾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는 신고해야 했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네. 여기 앉으세요. 담당자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잠시 후 정보기관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정원 김 과장입니다. 어려운 여정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신원 확인 절차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먼저 병원 가시겠어요? 네, 엄마가 많이 다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명철은 어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내며 병원으로 달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들이 순이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명철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왼쪽 다리도 골절됐어요. 내부 출혈도 있고요.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수술 잘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명철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엄마를 살렸다. 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만에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걸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철은 의사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천천히 회복하실 겁니다. 아드님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쉬세요. 명철은 어머니가 있는 회복실로 갔어요. 순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명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옆에 앉았어요. 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엄마. 명철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나라에 적응해야 할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요. 다음 날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명철 씨, 북한에서 대위였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군 경력이 있으면 조사가 좀 더 걸릴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사는 1달 걸렸어요. 명철의 탈북 동기, 북한에서의 활동, 어머니와의 관계. 모든 걸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명철 씨는 문제 없어요. 정착,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은 하나원으로 갔어요.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죠. 3달 동안 한국어, 한국 문화, 취업 준비를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어요. 명철은 주말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배웠는지 아세요? 뭔데? 은행 계좌 만드는 법이요. 여기는 모든 게 전자로 돼 있대요. 그래? 신기하네. 엄마도 태어나시면 배우셔야 해요. 그래야지. 엄마도 열심히 배울게. 순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상처가 아물고 살이 붙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잘 드셨어요. 엄마, 여기 된장찌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오, 정말 맛있네. 북에서 먹던 거랑 비슷한데 더 구수해. 그죠?
저도 이거 진짜 좋아해요. 석 달 뒤 두 사람은 하나원을 수료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투룸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정말 우리 집이야? 네, 정말이에요. 순이가 방방 다 둘러봤어요. 깨끗한 벽지, 따뜻한 바닥, 수도에서 나오는 맑은 물. 철아. 꿈 같다. 정말 꿈 같아.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여기서 새 인생 살아요. 그래. 새 인생. 순이가 명철을 꼭 안았어요. 명철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새끼. 3년이 흘렀습니다. 25년 늦봄, 서울 노원구의 한 태권도관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명철의 우렁찬 목소리가 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명쯤 되는 아이들이 일제히 발차기를 했어요. 좋아. 다들 잘하고 있어요. 명철은 이제 태권도 관장이었어요. 정확히는 부관장이었죠. 하나원에서 체육 특기를 인정받아 태권도 자격증을 땄고 한 도장에 취직했습니다. 1년 전에 부관장으로 승진했어요. 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응, 너도 수고했어. 애들이 많이 들었지? 주 관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60대 노인이었는데 명철을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명철아, 너 정말 가르치는 재주가 있어. 애들이 너만 따르더라.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런데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네. 아, 오늘 엄마 생신이에요. 그래? 그럼 빨리 가봐야지. 뭐 준비했어? 선물 있어요. 이거요. 명철이 가방에서 빨간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했습니다. 뭔데? 효도 관광 상품권이요. 제주도 사흘 코스예요. 오, 좋은데?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엄마가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보셨거든요. 그럼 빨리 가. 오늘은 내가 정리할게. 감사합니다. 명철은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32살 남자가 서 있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명철은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 시장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일하는 곳이었죠. 철아.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엄마. 명철이 달려갔어요. 순이는 명철을 안았습니다. 일 끝났어? 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엄마 생신인데 당연히 일찍 와야죠. 에이, 뭘. 순이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10년 전 그 여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뺨에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고 머리도 깔끔하게 단발로 잘랐어요. 환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장사 잘 돼요? 응, 오늘도 잘 됐어. 김치찌개랑 된장찌개가 다 팔렸어. 순이의 반찬 가게는 소문난 맛집이었어요. 특히 김치가 일품이었죠. 북한식으로 담근 김치가 남한 사람들 입맛에도 딱 맞았습니다. 엄마, 김치는 정말 최고예요. 그치? 손님들이 맨날 더 담가달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허리 안 좋잖아요.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병원에서 치료 잘 받아서. 순이는 3년 전 부러진 뼈를 완전히 치료받았어요. 한국 의료 기술 덕분에 후유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날씨 흐린 날 다리가 쑤시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알았어. 우리 아들 참 효자네. 순이가 명철의 볼을 꼬집었어요. 명철이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생신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철이. 선물 있어요. 명철이 빨간 봉투를 내밀었어요. 순이가 받아 열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제주도 여행권이요. 3일 동안 호텔 숙박하고 관광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세상에. 이게 얼마인데? 괜찮아요. 제가 모은 돈으로 샀어요. 엄마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요. 철아. 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무 과하게 쓰는 거 아니야? 너도 돈 모아야지. 엄마 걱정 마세요. 제 월급 꼬박꼬박 받아요. 저축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엄마가 10년 동안 저 하나 살리려고 중국에서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한테 효도할 차례예요. 명철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철아,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살았는걸요. 그래도 너한테 너무 힘든 시간을 주었잖니? 순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10년 전 그날 밤 너를 두고 떠날 때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엄마, 근데 안 갔으면 너는 죽었을 거야. 약이 없었으니까. 순이가 명철을 꼭 안았어요. 엄마는 선택할 수 있었어. 너랑 같이 죽을지 아니면 너를 살릴지. 엄마, 엄마는 너를 살리기로 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명철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모자가 껴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두 사람은 웃으며 떨어졌어요. 에이, 괜히 울었네. 오늘 좋은 날인데?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응, 가자. 엄마가 쏠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안 돼. 오늘은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가 쏜다. 에이, 말도 안 돼요. 둘은 웃으며 식당으로 갔어요.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났어요. 여기 삼겹살 2인분이요. 명철이 주문했어요. 곧 두툼한 고기가 나왔습니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입맛을 돋웠어요. 엄마 드세요. 명철이 잘 구운 고기를 어머니 접시에 올려줬어요. 순이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그죠? 여기 고기 진짜 좋아요. 응. 근데 있잖아. 순이가 고기를 씹으며 말했어요. 뭐예요? 엄마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무슨 생각인데요? 반찬 가게 하나 더 내볼까 싶어. 진짜요? 대박인데요. 응. 손님들이 워낙 많이 찾아서 혼자 하기 벅찰 때가 있거든. 그럼 직원 뽑으세요. 그것도 생각 중이야. 탈북 여성들 중에 일자리 찾는 사람 많잖아. 그분들 도와주고 싶어. 엄마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 엄마도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남 도울 차례지. 순이가 웃었어요. 그 미소에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치? 엄마도 이제 당당해졌어. 근데 엄마 결혼은 안 하세요? 명철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순이가 깜짝 놀라며 손살에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아직 젊으시잖아요. 시장에서 엄마 보고 좋아하시는 아저씨들 많던데요. 에이, 됐어.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엄마도 행복하셔야죠. 엄마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 너랑 같이 있으니까. 순이가 명철의 손을 잡았어요. 철아, 엄마 소원이 뭔지 알아? 뭔데요? 너 결혼하는 거 보는 거. 예쁜 며느리 얻어서 손주 안아보는 거. 에이, 아직 멀었어요. 왜? 너 연애 안 해? 바빠서요. 도장 일도 해야 하고. 핑계 대지 마. 좋은 여자 만나면 엄마한테 소개시켜줘. 알았어요. 둘은 웃으며 고기를 구웠어요.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밥을 먹고 나와 한강 공원으로 갔어요. 밤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엄마 저기 앉아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반포대교에 불이 켜지고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이 물에 반사돼 아름다웠어요. 철아, 이렇게 예쁜 곳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어. 그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네. 순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10년 전 그날 밤, 응. 기억하지. 제가 열나고 아플 때, 응. 엄마가 약 구해주신 거, 이제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명철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살리려고 떠나신 거였죠. 미안해.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때 말씀하셨으면 저도 못 보내드렸을 거예요. 명철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10년 동안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저는 1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혼자 남겨졌다고, 버려졌다고. 철아. 그 원망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군관이 되게 했고 살아남게 했죠.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감정이었어요. 명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단 한순간도 저를 버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엄마를 오해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명철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고맙다. 이렇게 이해해줘서.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다 잊고요. 그래. 그래야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아. 네? 엄마가 중국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너 얼굴 못 보는 거. 목소리 못 듣는 거.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밤마다 너 꿈 꿨어. 내가 혼자 밥 먹는 꿈. 혼자 우는 꿈. 엄마 찾는 꿈. 엄마.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참았지. 돈 모아서 너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10년을. 응. 10년을 견뎠어. 순이가 명철을 바라봤어요. 근데 너 다시 만났을 때 처형장에서 만났잖아. 네, 그때 엄마 생각이 뭔지 알아? 몰라요. 아,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였어. 순이가 미소 지었어요. 내 새끼 얼굴 한 번 더 봤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컸으니까. 죽어도 후회 없다고 생각했어. 엄마. 근데 내가 날 살려줬잖아.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순이가 명철의 손을 꼭 쥐었어요. 철아, 엄마는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행복해. 고맙다. 엄마. 저야말로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한강 불빛 아래에서 모자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거리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래가 밤 공기에 퍼졌어요. 엄마 저기 가볼까요? 응,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거리 공연을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가수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어요. 좋은 노래네.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명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명철과 순이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이제 집 가요. 늦었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전동차 안에서 순이가 명철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피곤하세요? 응, 좀. 집 가서 푹 쉬세요. 그래야겠다. 순이가 눈을 감았어요. 명철은 어머니가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줬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명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우리 집이었어요. 엄마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고마워. 순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명철은 부엌에서 대추차를 끓였습니다. 달콤한 향이 집 안에 퍼졌어요. 엄마 여기요. 고맙다. 순이가 차를 호흡 불어 마셨어요. 철아, 너 정말 효자다. 당연하죠. 엄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무슨 은인이야.
엄마가 낳았으니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2번 살리셨어요. 한 번은 10년 전에 약을 구해주셨고, 또 한 번은 저를 찾아 돌아오셔서 제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명철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10년 동안 저는 누구도 믿지 않고 살았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경계했죠. 근데 엄마를 다시 만나고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녹았어요. 철아, 엄마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이 됐어요. 사랑할 줄 알게 됐고 웃을 줄 알게 됐어요. 명철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 생명의 은인이 맞아요. 순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철이 언제 이렇게 컸니? 엄마 덕분이죠. 2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하세요? 장 보러 가야지. 반찬 재료도 사야 하고. 제가 같이 갈게요. 내일 오전엔 수업 없어요.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무거운 거 들면 허리 안 좋잖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네. 명철이 활짝 웃었어요. 엄마 그리고 다음 주에 제주도 가요. 제가 휴가 냈어요. 정말? 네, 3일 동안 푹 쉬면서 구경하고 와요. 세상에. 엄마가 비행기도 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꿈만 같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곳 가볼 거예요. 부산도 가고 전주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그래. 다 가보자. 순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철은 어머니가 잠든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순이가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편히 주무세요. 이제 악몽은 없을 거예요. 명철은 조용히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명철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엄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8살 명철이가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 명철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엄마 생신이었다. 3년 전 초영장에서 다시 만난 엄마. 그때는 둘 다 죽을 뻔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엄마는 10년 동안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위해 버텼고 나는 10년 동안 엄마를 오해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 엄마가 해준 말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나도 이제 그 말을 안다. 내일부터도 열심히 살아야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우리는 이제 자유다. 진짜 자유. 명철은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철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응, 아침 만들고 있어. 순이가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고소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밥상이 차려졌어요.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맛있겠다. 명철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2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에이, 과찬이야. 순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명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명철아, 나 주 관장이야. 아, 관장님. 무슨 일이세요? 있잖아, 다음 달에 도장 하나 더 낼 건데 너한테 맡길까 하는데 어때? 네? 정말요? 응. 내가 관장해. 내가 보증 서줄게. 명철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명철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제가 관장 된대요. 정말? 우리 철이가? 네, 도장 하나 맞게 됐어요. 세상에. 축하한다. 순이가 명철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제대로 된 직장인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해. 엄마, 월급 더 많이 받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에이, 여기도 충분히 좋아. 아니에요. 방 하나 더 있는 데로 가요. 엄마 방도 넓고 좋은 데로요. 그래. 그것도 좋겠다. 순이가 명철의 손을 잡았어요. 철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잘 살자. 서로 의지하면서. 네, 엄마. 평생 같이 살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모자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10년의 이별, 10년의 오해, 그리고 3년의 재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과 행복이 펼쳐져 있었어요. 북한 처형장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탈출, 그리고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 명철과 순이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 순이가 10년 동안 배운 진리였고 아들 명철이 어머니를 구하며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로웠어요. 진짜 자유.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고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자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자유. 명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그날 밤, 엄마가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3년 전 처형장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엄마를 오해하며 살았을 거야.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 그 고통도 그 이별도 그 오해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는 진짜 가족. 순이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 선택이 옳았어.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행복하니까.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과거는 다 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해냈어, 철아. 우리는 이겼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약속대로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과일 싸게 팔아요. 그래, 가보자. 명철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과일 가게로 갔어요. 사과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사과 한 박스 주세요. 네, 여기요. 명철이 무거운 사과 상자를 들었어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겁지 않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그래도 조심해. 네. 두 사람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봤어요. 배추도 사고 파도 사고 고기도 샀습니다. 엄마,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 먹어요. 좋지. 시장을 나오는 길에 명철은 꽃집 앞에서 멈췄어요. 엄마, 잠깐만요. 명철이 꽃집으로 들어가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어요. 엄마, 이거요. 어머, 이게 뭐야? 어제 생신 선물로 못 드렸잖아요.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명철이 카네이션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순이가 꽃을 받아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엄마. 철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랑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평생 제일 행복해.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꽃을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 아래 모자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든 아들과 꽃을 아는 어머니.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두 사람. 그들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10년의 이별을 딛고 3년의 재회를 이룬 이들. 이제 그들은 평생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위해 살아가며.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명철과 순이의 이야기입니다. 간첩 혐의로 총살당할 뻔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구한 아들의 이야기. 10년 동안 중국에서 노예처럼 살며 아들을 위해 돈을 모은 어머니. 10년 동안 버림받았다고 오해하며 살았지만 결국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아들. 처형장에서의 기적 같은 재회,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었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명철과 순이처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기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